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형사합의는 어떨 때 필요하냐? 그 영상에 대해서 안 보신 분들은 위쪽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형사합의를 할 때요, 우리가 합의금을 가해자하고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이 합의금을 조율을 할 때요, 과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혼자 사는 게 유리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형사합의하는 경우 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은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든지 아니면 사망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다 포함인 거죠, 여기에는. 자, 이런 사고일 경우 가해자하고 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진단이 6주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주당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이 합의금이 결정된다. 자, 그 기준은 뭐냐? 벌금 나오는 기준이 한 대략 그 정도 된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6주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변호사의 조력이나 필요 없이 본인이 가해자하고 협상하고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이 합의금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합의금을 결정하고 합의를 할 때는요, 꼭 채권 양도 각서라고 꼭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아니면 사망이나 중상해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왜 유리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요, 이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거의 사망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한도가 전부 다 나옵니다.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1억짜리까지 나오죠.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요, 이 변호사 비용,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변호사 비용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해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요, 피해자는 가해자 쪽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연 일반인이 이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랑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밀고 당기기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요, 피해자도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나중에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하면 무거워지고 어떻게 해야지 압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합의금의 성의를 보일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가해자를 압박하면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더 지급하는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3천만 원으로 합의해버리면요, 그 운전자 보험 외에는 가해자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합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천만 원대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이 합의금에 대한 성의를 보일 수 있게끔 가해자를 압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가해자가요, 사고가 여러 번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처음 사고이거나 많아봐야 두 번째 사고인데, 그 사고에서 사람이 사망했다, 그리고 중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된다면요, 가해자는 이 형사처벌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해자한테 연락이 간다 라고 한다면요, 그 압박감은 더 커지겠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인데요, 이 사망한 유족이 저희한테 의뢰를 했고요. 처음에 이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5천만 원으로 났고요, 최대 6천만 원까지 준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정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을 끌다가 결국에는 가해자가요, 형사 재판을 앞두고 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받은 형사 합의금이 1억 원이었습니다. 왜냐?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이 형사 합의를 안 하고 재판을 가게 되면요,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따져야 될 게 가해자의 뭐 직업이나 아니면 경제적 상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하고 이 협상 과정, 이게 형사합의금 결정에 엄청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이런 중한 사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다 라고 하면은
애초에 형사합의 단계부터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형사합의부터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아래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은 설명란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랑 링크랑 제가 걸어놨으니까 거기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형사합의금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달라지냐,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